새내기 선생님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아마도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일 것 같아요. 그동안 교생 실습할 때는 이런 아이들 없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교실에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내 자기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아이들이 유치원에 모였고 학교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욕설로,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갈등은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학급 경영 기술이 가장 필요합니다. PDC에서 교사 4계명이 뭔가 봤더니 아이들의 싸움에 편을 들거나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더라고요. 종종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투면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죠. 너부터 말해봐. 얘가 지나가는데 저랑 부딪혔어요. 근데 제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반대편에가 일부러 밟은 거 아닌데요? 뛰다가 모르고 밟고 지나간대요? 선생님 저 거짓말이에요. 저 아까 저쪽 편에서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 서로가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두 아이의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동안 잘못이 누적됐던 아이, 문제아이였던 아이에게 화살을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사과해. 사과가 되겠습니까? 지금 얘도 화가 나 있는데 또 사과를 들은 아이는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과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풀릴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두 아이가 서로에게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둘 다 화살을 맞았어요. 선생님, 가장 먼저 선생님이 해주실 일은 뭐죠? 두 아이에게 화살을 뽑아 치료를 해줘야지. 어떤 놈이 먼저 화살을 쐈는지를 가려주는 것은 저희의 몫이 아닙니다. 둘 다 화살을 맞았고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운합니다. 서운한 게 어떤 건지를 듣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서운했겠구나, 친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겠니? 이거 사과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 제가 해줄 일은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고 화살을 뽑아주고 치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게 마법의 약과 마법의 아이스크림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마법의 약은 가해자가 먹는 약이에요. 저는 인사약이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인사약 무슨 축약이 올까요? 인정, 사과, 약속.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안,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 어쩌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첫 번째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인정. 내가 네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서 사는 사과합니다. 저는 5글자로 연습을 시켜요. 정말 미안해. 마지막 약은 뭘까요? 마법의 묘약.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 묘약은 약속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한테 네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네 돈을 꼭 갚을게. 이런 약속이 상대방 아이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지 못해도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 말을 들었다고 네 마음이 바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와서 말해줄래? 선생님이 가장 먼저 뛰어와서 너를 꼭 도와줄게.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가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럴 때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선창을 하고 아이가 후창을 하면서 따라 말하게 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없이도 자립,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들러가 이야기했듯 교육의 목표는 자립입니다. 스스로자 설립. 아이가 스스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선생님 없이도 아이가 서로 간에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몫이지 언제까지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편에서는요, 역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자기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걸 저는 손자병법에서는 작은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로 표현할게요. 원래 손자병법의 최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요.
종종 이제 어른들도 큰 싸움으로 부부싸움을 키워요. 그때그때 싸우는 게 손자병법에 나와요. 그때그때 작은 일 있을 때마다 풀어가면서 싸우는 게 낫지. 지난 3월에 당신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고, 지난 4월에 당신이 양말을 이렇게 던졌을 때 내가 그때 서운한 건,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폭풍우처럼 쏟아 부을 때 상대방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함께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같이 풀어내면서 더 큰 싸움이 돼버려요. 싸움을 할 때는 그때그때 작은 싸움을 하는데, 그걸 저는 낮은 날법, 그 중에서도 어기바라고 하는 마법의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거든요. 뭘까요? 사실 네가 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사실 네가 내 뒷담화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기는 기분입니다. 내 기분은 정말 속상했어. 화가 났어. 마법의 아이스크림, 이 파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내 돈을 갚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서운하지 않게 그때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참으면요, 참는 거 안에 골마요. 이런 내 감정이 골마가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작은 싸움을 싸우는데, 이왕이면 비폭력 대화에서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줘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또는 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누군가가라고 말하는 세련된 방법을 알려줘요. 나는 누군가가 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실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분은 정말 언짢아. 바람.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이렇게 사실 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경찰이 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누군가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는 그런 행동들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런 밖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요, 저는 되게 이제 교실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애들이 파충류의 상태가, 이 파충류 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교실에는 회장, 부회장을 앞으로 내고요, 복도로 나가요. 막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면 보통 10분 정도는 빈 연구실에 아이를 앉혀놓고 스스로 감정이 차분해질 때까지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두 아이에게는 저는 이제 사과한 아이에게도 사과는 가장 큰 용기라고, 용기 있는 사람만 사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두 아이가 세수를 하거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 가지 잠깐 차분해졌을 때 교실에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저는 교실의 아이들에게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중계해줘요.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면 아이들은 같은 사건을 또 벌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비슷한 상황마다 저희가 연습했던 대로 진행이 돼요. 이 연습은 좀 더 세련되게 진행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2016년에 교육부 인성교육 자료를 만들 때 만들었던 상황 사례집이 그 카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자료를, 이건 오기쌤이 만든 인성툰이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런 인성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이 중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주황색하고 보라색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카드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피해자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보라색을 책상에 쭉 펼쳐놓고 모둠별로 나와서 한 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딱 가져갔는데 그 모둠에서 펼쳐봤더니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친구에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도 내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랬죠? 마법의 피해자가 먹는 마법의 아이스크림, 어기바. 모둠별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해자가 되고 한 아이가 피해자가 되고 나머지 두 아이는 중간에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를 넣어서 앞에 나와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띄워볼게요. 별명 부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실
나는 누군가가 내 별명을 부르면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꽃돼지라는 별명을 불렀을 때 사실 내 기분은 정말 속상해, 화가 나, 봐라. 앞으로는 나한테 꽃돼지라는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이제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하는 연습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이나 너를 대신에 누군가가라고 언제든지 나는 이럴 수 있다는 걸 해주는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번엔 주황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가해자가 먹는 마법의 약이에요. 이걸 역시 책상 위에 준비해놓고 한다면 펼쳐놓고 한다면 모든 별로 가져가요. 하나를 한번 빼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요. 피구를 하다가 내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은 친구에게.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승부욕에 넘치던 아이가 피구공을 무섭게 집어던졌는데 여자의 얼굴 맞았어요. 여자애가 막 아파서 엉엉 울면서 밖에 나갈 때 보통 피구하던 아이들 관찰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 같아요. 지금 피구하는데 정신 빠졌거든요. 미안. 근데 이 말을 들은 밖에 나간 여자애가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리고 또 죽으라고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 반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맞추면요,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가서 밖에서 그 아이가 얼굴이 괜찮아질 때까지 있다가 괜찮아지면 들어와요. 물론 그 사이에 사과는 다 하고요. 한번 인사역으로 이 승부욕에 빠진 아이가 얼굴 맞췄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오늘 띄워볼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인, 사, 약. 인정이 뭐였죠? 내가 피구공으로 네 얼굴을 맞춰서 첫 번째는 자기가 한 잘못을 말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 5글자로 연습하기로 했죠? 정말 미안해. 약. 마법의 묘약. 뭐였죠? 약속. 앞으로는 공을 얼굴을 맞지 않게 낮게 던지려고 노력할게. 앞으로는 공을 낮게 남기게 던질게.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게 하는 거 모든 별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연구를 하다 보면요,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 모범적인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 나누는,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상황,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선생님이 어느 한편을 들거나 재판관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꼭 선생님이 없어도 스스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길러주시기를 응원합니다.